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 옛날도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의 일이에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어느 가정집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깐 멈춰 섰어요. 집 앞에 서면 저는 언제나 잠시 그 공간의 기운을 먼저 느껴봅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어요. 그날 제가 느낀 것은 무거움이었습니다. 쇳덩이처럼 무겁고 탁하고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그 집의 안주인이 나왔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눈가에 근육이 있었고 미소는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무언가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느껴졌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거실 한가운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그 집은 겉으로 보기에 참 좋은 집이었습니다. 아파트는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깔끔했고 가구도 좋은 것들이었어요. 넓은 소파, 예쁜 조명, 잘 정리된 책장까지 누가 보아도 살기 좋은 집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집인데 그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공기가 맴도는 것 같았고 에너지가 어딘가에 막혀서 흐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안주인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남편과 자주 다툰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작은 일로 자꾸 갈등이 생긴다고 했어요. 돈도 열심히 버는데 왜 이렇게 항상 빠듯한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도 했어요. 무엇 하나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데 모든 게 조금씩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큰 텔레비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요즘 집집마다 그런 것처럼 넓고 커다란 화면이 거실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텔레비전 옆을 보았을 때 저는 속으로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텔레비전 옆 선반 위에는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랍장 위에는 작은 화분이 있었고 텔레비전 주변 바닥에는 전선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그리고 텔레비전 아래 선반에는 각종 서류와 책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텔레비전 주변에 무엇을 두는가 하는 문제는 단순한 인테리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집 안에서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족의 화목이 유지되는가 흩어지는가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조용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거실 텔레비전 주변에는 무엇이 놓여 있나요? 잠깐 눈을 감고 여러분의 거실을 떠올려 보세요. 텔레비전 옆에, 아래에, 뒤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기억해 보세요.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가족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거실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귀 기울여 읽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복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누구나 건강하기를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바라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바람이지요. 그런데 왜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집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집이 있을까요? 왜 똑같이 열심히 살아도 누구는 점점 풍요로워지고 누구는 아무리 애써도 제자리인 것일까요? 저는 그 답의 일부가 공간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공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형성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집을 다니며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공간을 보았어요. 가구 배치, 색깔, 방향 같은 것들을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보는 것은 공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지쳐있는지, 그리고 그 집이 그들을 품어주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빨아들이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텔레비전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이 나쁜 물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자체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즐거움을 주고 때로는 위안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풍수의 시각에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면 이것은 대단히 강한 양기의 물건입니다. 빛을 내뿜고 소리를 내뿜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화면을 통해 강렬한 에너지를 사방으로 뿜어냅니다. 옛 어른들은 불꽃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꽃은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지만 제자리에서 타오를 때만 복이 된다고요. 그 자리를 벗어나 퍼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재앙이 된다고 하셨어요.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강렬한 에너지 옆에 무엇을 두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불 옆에 놓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듯이 텔레비전 옆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불 가까이에 씨앗을 두지 않았고 불 옆에 물을 담은 그릇을 두지 않았습니다. 강한 양기 앞에서는 섬세한 것들이 버티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텔레비전 주변에 무엇을 두는가 하는 문제도 사실은 이 오래된 지혜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 주변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갑과 대지 저금통, 그리고 돈과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그 집 안주인의 선반 위에 놓인 지갑을 처음 보았을 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거기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혹은 외출했다 돌아오다가 습관적으로 선반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겠죠. 별 생각 없이 그냥 편한 곳에 두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풍수에서 재물이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재물의 기운, 즉 재기라는 것은 본래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하고 깊은 곳에 자리 잡기를 좋아해요. 마치 씨앗이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듯이 재물의 기운은 고요하고 안정된 곳에서 모이고 자랍니다. 그런데 텔레비전은 어떤가요? 텔레비전은 강렬한 빛을 쉬지 않고 내뿜습니다. 큰 소리가 납니다. 화면이 쉼없이 움직여요. 이 강렬한 양기의 한가운데에 재물의 기운을 담은 지갑을 두는 것은 마치 막 심은 씨앗을 불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씨앗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릴 수 없어요. 열기에 견디지 못하고 말라버리게 됩니다. 저는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이런 패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려는데 어딘가 돈이 새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의 집을 가보면 열에 8, 9은 텔레비전 근처에 지갑이나 돈 관련 물건이 있었어요. 저를 처음 만난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의아해 하십니다. 그게 정말 상관이 있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재물의 기운은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모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풍수의 역할이에요.
고요하고 안정된 곳, 음기와 양기가 조화를 이루는 곳에서 재물은 자리를 잡습니다. 텔레비전 옆처럼 끊임없이 강한 자극이 오는 곳에서는 재물이 잠시 들렀다가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지갑은 서랍 안에 혹은 조용한 선반 위에 두세요. 빛과 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 두세요. 돼지 저금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에너지의 흐름에서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재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느껴지실 때 혹시 여러분의 집 안에서 돈이 가장 자주 지나치는 자리가 어디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현관인지, 식탁인지, 소파 위인지, 아니면 텔레비전 옆 선반인지요. 재물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나다니는 길목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고요하고 안정된 길목을 통과할 때는 머물고 싶어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길목에서는 빠르게 지나쳐 버려요. 여러분의 집 안에서 재물이 가장 많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식물과 생명 있는 것들입니다. 그날 그 집에서 저는 텔레비전 옆 선반에 작은 화분 하나를 보았습니다. 분명히 정성 들여 키우는 식물이었어요. 흙도 좋아 보였고 화분도 예뻤습니다. 그런데 식물의 잎이 끝부분부터 조금씩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매일 물을 주는데도 계속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안주인이 말씀하셨어요. 물도 자주 주고 영양제도 주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것들이 내뿜는 기운을 생기라고 합니다. 식물은 생기의 원천입니다. 집 안에 살아있는 식물이 있다는 것은 그 공간에 생명의 기운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식물이 잘 자라는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도 생기 있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제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을 다니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식물의 생기는 섬세합니다. 강하지 않아요. 마치 봄날 새벽에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고요한 환경 속에서 천천히 피어납니다. 텔레비전이 내뿜는 강렬한 양기 앞에서 그 섬세한 생기는 버텨낼 수 없어요. 우리 눈에는 식물이 그저 빛이 부족하거나 물이 부족해서 시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의 불균형 속에서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식물은 텔레비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창가, 현관 근처, 혹은 거실의 조용한 구석이 좋아요. 식물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속도로 생기를 내뿜을 수 있을 때 그 집 안 사람들도 그 생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텔레비전 옆에 식물을 두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식물이 자꾸 힘을 잃는다면 한번 자리를 옮겨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식물은 그 집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집 안에 식물이 잘 자라면 그 집의 생기가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식물이 자꾸 시들고 힘을 잃는다면 그 공간 어딘가에 에너지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식물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매일 아침 잠깐 식물의 잎을 살펴보고 물이 필요한지 빛이 필요한지 혹은 자리를 옮겨 주어야 하는지 느껴보는 것이에요. 그 작은 돌봄의 행위가 여러분과 공간 사이의 소통이 됩니다. 세 번째는 풍수 소풍과 행운을 부르는 물건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가끔 소풍을 권하기도 합니다.
작은 조각상, 수정, 요행을 조화롭게 담은 물건들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텔레비전 옆에 풍수소품을 두는 것은 폭풍 한가운데에 촛불을 켜놓는 것과 같아요. 촛불 자체는 아름답고 따뜻한 빛을 냅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어치는 곳에서는 그 빛이 존재할 수 없어요. 바람에 꺼져버립니다. 풍수소품들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적절한 환경이 필요해요. 조용하고 안정되고 에너지의 흐름이 자연스러운 곳이어야 합니다. 텔레비전 옆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강한 양기가 지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곳에서는 소품의 고유한 에너지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어요. 서류나 책을 텔레비전 주변에 쌓아두는 것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지식과 배움의 에너지는 고요함 속에서 자랍니다. 어지러이 쌓인 서류들은 그 자체로 미완성의 에너지, 처리되지 않은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그것들이 텔레비전 주변에 놓이면 이미 복잡한 에너지 환경이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집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합니다. 거실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요. 텔레비전 주변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집의 에너지 흐름도 정리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집을 들여다보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어요. 에너지가 막혀있는 집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정하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읽겠다고 사두었지만 읽지 않은 책들, 처리해야 하는데 미뤄놓은 서류들, 언젠가 쓸 것 같아서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텔레비전 주변에, 거실 구석에, 집 안 이곳저곳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우리가 내리지 못한 결정들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공간 안에서 흐름을 막습니다. 하나씩 결정하고 하나씩 정리하는 것이 공간의 에너지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열심히 살고 계신데도 돈이 모이지 않거나 가족 사이에 자꾸 작은 갈등이 생긴다면 한 번이라도 그 원인을 공간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닐까? 상대방이 문제인 것은 아닐까?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살아가는 공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거창한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간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풍수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텔레비전 주변의 에너지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날 그 가족에게 권한 것은 아주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어요. 비싼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작은 변화들이 에너지의 흐름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권한 것은 텔레비전 뒤편의 전선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뒤를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집에서 텔레비전 뒤에는 수많은 전선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습니다. 셋톱박스, 스피커, 인터넷선, 전기코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 그냥 두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선불교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밖이 어지러우면 안도 어지럽고 안이 어지러우면 밖도 어지럽다고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이라도 그것이 무의적으로 존재하는 한 에너지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뒤엉킨 전선들은 에너지적으로 볼 때 혼란의 상징입니다. 연결되어야 할 것들이 서로 꼬이고 엉켜 있는 것은 그 공간 안에서 관계와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을 반영해요. 이것은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소통이 막히는 것,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자꾸 엉키는 것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어요. 전선을 정리한다는 것은 단순한 청소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간에게 이런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공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나는 이곳의 질서와 흐름을 초대합니다. 이런 선언이 공간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텔레비전 뒤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전선들을 케이블 정리대로 묶거나 흰색이나 베이지색 커버로 가지런히 정리해 보세요.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공간에 보내는 메시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권한 것은 텔레비전을 향해 등지고 앉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을 때 텔레비전 화면이 잘 보이는 방향으로 앉습니다. 왜 때로는 동선상 텔레비전 쪽으로 등을 돌리고 앉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소파 배치에 따라 혹은 다른 가족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텔레비전 쪽으로 등을 돌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등은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에서 등을 보입니다. 텔레비전은 강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내뿜는 물건입니다. 그 앞에 등을 보이고 앉는다는 것은 내 등 뒤로 그 강한 에너지가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해야 할 일이에요. 텔레비전을 향해 등을 지고 앉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특히 오랜 시간 앉아서 작업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권한 것은 작은 물 그릇과 둥근 조약돌을 텔레비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이었습니다. 오행 중에서 물은 불을 다스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원리가 아니라 에너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이 내뿜는 강한 양기, 불의 성질을 가진 에너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물의 에너지는 훌륭한 균형자가 됩니다. 저는 그 집 안주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화려하고 비싼 것은 필요 없다고요. 작고 깨끗한 그릇에 맑은 물을 담고 거기에 둥글고 매끄러운 작은 돌 몇 개를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텔레비전 바로 옆은 아니고 거실 어딘가에 텔레비전의 에너지와 대화할 수 있는 자리에 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물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은 매일 새 것으로 바꿔야 해요. 고인 물은 인기가 지나치게 쌓여 오히려 공간의 에너지를 무겁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매일 아침 물을 바꾸면서 잠깐이라도 오늘 하루 이 집에 이 가족에게 어떤 것을 초대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소원을 비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깐 내가 오늘 이 공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의식이 공간의 에너지와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조약돌을 고를 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날카롭거나 무관한 돌보다는 둥글고 매끄러운 돌을 선택하세요. 둥근 형태는 풍수에서 화합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에너지가 막히지 않고 부드럽게 흐르는 형태예요. 강가에서 오랜 세월 물에 씻겨 둥그러진 돌은 그 자체로 오랜 시간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돌 두세 개를 맑은 물에 담아 텔레비전 근처에 두면 그것이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 사이에 조용한 대화를 만들어줍니다. 그 대화가 공간의 균형을 만들어요. 안주인은 처음에 반신반의하면서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남편과의 사이가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큰 노력을 한 것도 아닌데 사소한 갈등이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돈도 아직은 여유롭지 않지만 예전보다 불안한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이 변하면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고요. 그것이 풍수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변화를 통해 스스로의 의식이 달라지고 그 달라진 의식이 삶 전체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거창한 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풍수 소품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의식을 치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한 가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복을 먼 곳에서 찾습니다. 산 위의 절에서 찾기도 하고 긴 기도 속에서 찾기도 합니다.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특별한 날에 특별한 의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십 년 동안 많은 집을 다니며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복은 이미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문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텔레비전 옆에 놓인 지갑일 수도 있고 쥐엉킨 전선들일 수도 있고 힘을 잃어가는 식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그 자리에 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 습관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그렇게 된 것이겠지요. 풍수는 그 막힌 것을 걷어내는 지혜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의식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내가 무심코 두고 있는 것들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 그리고 조금씩 하나씩 그 흐름을 더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것이에요. 공간이 바뀌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것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느낀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입니다. 여러분의 거실, 텔레비전 주변을 오늘 한번 살펴봐 주세요. 지갑이 있다면 조용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식물이 텔레비전 옆에 있다면 창가로 데려가 주세요. 전선들이 뒤엉켜 있다면 조용히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텔레비전 주변의 잡동사니들을 한번 치워보세요. 그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공간에 흐르는 에너지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변화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도 닿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항상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커다란 결심보다 작은 습관이 더 오래가고 더 깊이 파고듭니다. 매일 아침 물을 바꾸는 것, 텔레비전 주변을 정리하는 것, 식물을 조금 더 밝은 자리로 옮기는 것, 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공간의 에너지를 바꾸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우리의 하루를 바꿉니다. 저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집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삶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은 처음부터 우리 집 거실 안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여유가 없었을 뿐이에요. 바쁘게 살다 보니, 정신없이 살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공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이겠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저녁 텔레비전 주변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평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일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